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이대 박희남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미션은 인트라뮤럴 septal VT라는 굉장히 어려운 토픽인데요. 10분이란 짧은 시간 내에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sclosure information이고요. 이미 다 잘 아시다시피 Structural Heart Disease를 동반한 좌심실선 VT 매핑에서는 스카프 오도존에 대한 이런 볼티지 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펜 그룹에서 제시한 바이폴라 볼티지 크라이테리아는 0.5, 1.5mV 사이를 스카프 오도존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런 로컬 포텐셜이 아니고 엔도카디얼 매핑할 당시에 거기서부터 더 떨어져 있는 에피카디움 스카를 보기 위해서는 각각 그 월의 thickness나 부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LB 프리월은 8.3mV 유니폴러입니다. RB는 5.5mV, septum은 7.5, aortic root는 6mV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에서는 이런 스카프 오도존에서 발견되는 스페시픽한 타겟, 다시 말해서 레이 포텐셜 가이디드 어블레이션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소위 라바라고 그러죠. Local Abnormal Ventricular Activity라고 그러는데 이 라바도 분명한 정의가 있습니다. 비르자이스 리포트를 보면은 discrete deflection이 3개 이상이 유지가 되면서 1.5mV보다 낮은 오도존에 포함되고 그 일렉트롬의 랭스가 70ms 이상일 경우에 이 라바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인트라뮤럴 septal 스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페인트한 스카부터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non-ischemic BT 환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핑 에리어로 갈 수 있겠고 마클린스키 등이 최근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기존의 볼티지 크라이테리아 이외에도 트랜스셉탈 컨덕션 딜레이가 40ms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인트라뮤럴 septal 스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런 환자들에서는 하플럭의 리스크도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수가 생겼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런 하이 덴시티 매핑 캐타타가 나오면서 일렉트로드의 사이즈라든지 인터 일렉트로드 디스턴스가 달라지면서 일렉트로드의 볼테이지도 차이가 생기게 됐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한 건데 똑같은 이 clinically acquired 볼티지를 가지고 virtual electrogram을 서머콜 펜타라이 오라이언을 바꿨더니 같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볼티지 맵에서 컬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도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로드릭 텅이 제시한 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이 덴시티 매핑 캐타타에 따라서 이 로우 볼티지 존을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뮤럴 BT에 대해서 하이 덴시티 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볼티지 가이드 맵이나 포텐셜 가이드 맵 이외에 최근에는 이제 하이 덴시티 맵이 이렇게 나오면서 스카프 오도존의 부위에서 아이소크로널 레이트 액티베이션 맵 ILM이라고 합니다. ILM을 통해서 디셀러레이팅 존, 그러니까 컨덕션이 느려지는 존을 매핑하는 이런 테크닉이 활용이 되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 스카프 오도존에서 사이너스 때 이렇게 그 테키사이클랭스를 빨강에서 보라까지 게이팅했을 때 1cm 범위 내에 3개 이상의 아이소크론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significant conduction slowing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BT 때 이런 부위에서 완전히 360도 칼라 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피겨 8 브리엔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위에서 레이 포텐셜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일렉트로암의 차이에 따라서 볼티지 맵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ILM을 활용해서 디셀러레이팅 존을 타겟팅하자는 그런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밀란의 델라벨라 그룹에서 리포트한 건데요. 이렇게 빨강에서 보라까지 테키사이클랭스에서 전체 그 컬러 맵을 다 보여주는 이런 complete diastolic pathway가 보이는 부위에서는 entrance map, 그다음에 isthmus 맵에서는 당연히 이런 delayed potential이, late potential이 잔뜩 보이죠. 그리고 exit site에서 매핑을 멋있게 아주 예쁘게 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건 그러니까 ILM에다가 레이 포텐셜 맵까지 추가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경우에 complete diastolic pathway를 보이는 경우에는 상당히 석세스 레이트가 높은 반면에
partial reentry만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ventricular wall이 3dimensional structure이기 때문에 에피나 엔도 쪽에 치우쳐 있거나 특히 intramural reentry인 경우에는 한쪽 면에서만 매핑해서는 complete diastolic pathway를 못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재발률이 높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LM과 레이 포텐셜 맵을 활용해서 매핑을 한 다음에 그럼 이런 레이 포텐셜이 모여 있는 부위들이 보이겠죠. 여기를 이제 어블레이션 하고 나면은 다시 ILM 해보면은 이런 레이 포텐셜이 있었던 부위들이 없어지는 것으로서 성공적으로 어블레이션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드릭 텅이 작년에 재계 리포트한 건데요. 상당히 중요한 스터디가 되겠는데 엔도하고 에피에다가 그 하이 덴시티 맵을 놓고 이 매핑을 해봤더니 이렇게 완전히 그 컬러 컴플리트 다이솔 패스웨이를 보여주는 맵이 엔도에 보이는 경우에는 이런 2D 리엔트리라고 했고요. 엔도에서는 안 보이는데 에피에서 보이는 경우 3D 리엔트리. 그러나 엔도 에피에서 모두 다 컴플리트 다이솔 패스웨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미드 마이오카디움에서는 리엔트리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non-ischemic VT 약 18%에서 이런 미드 마이오카디움 리엔트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피엔도에서 어블레이션해도 에너지 페네트레이션이 확실하지 않으면 재발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런 인트라뮤럴 septal VT 같은 경우에 미드 마이오카디움 리엔트리가 흔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스티븐슨이 밴더빌에 옮기고 나서 이제 리포트한 데이터가 되겠는데 non-ischemic VT 환자 중에 약 38%가 이와 같이 periaortic area에서 나온 VT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union bipolar voltage 맵을 가지고 이 스카 맵을 했던 경우에 aortic valve에서 2cm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통상적인 bipolar 1.5, 1포lar 8.3을 적용해도 되지만 1cm보다 더 aortic valve 가까운 경우에는 더 낮은 볼티지 1.0, 5.0을 recommend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BT가 LBB 패턴을 보이는 경우에는 more septal side에서 오리진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되는데 하플럭의 리스크가 23%까지 보고를 하고 있고 RBB 패턴 경우에는 more lateral side에서 오리진하는 태키카디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당히 두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발률이 높고 터미네이션이 어렵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ILM 레이 포텐셜 맵을 적용한 경우에 이런 periaortic VT 역시 아주 complete diastolic pathway를 찾을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success rate가 높겠죠. 그리고 ablation success site를 보면은 흔히 우리가 매핑하는 LCC, RCC 정션 부위에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파라이시아이나 RCC 쪽으로 접근할수록 하플럭이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more lateral로 갈수록 AMC나 마이트럴 애뉴러스 쪽으로 갈수록 재발률이 높아지겠죠. 또 카디아 MR에서 보는 레이트 게더링 인핸스먼트의 패턴도 상당히 그 재발률과 연관이 있는데 이런 덴스 스카가 있더라도 파셜 septal LG가 있는 경우에는 석세스 레이트가 비교적 높은 반면에 이런 그 풀 랭스 septal 스카가 있거나 RB를 인볼브해서 이렇게 T-쉐입의 스카를 보인 경우에는 재발률이 아주 처참하게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블레이션은 어떻게 할 경우인가? 저희 그 케이스를 잠시 보여드리면 DCM의 처음에 EF가 40%, BT 스톰이었습니다. inferior axis에다 RBB LBB 패턴이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머전시로 들어가서 LCC, RCC 그 밑에 쪽에서 석세스풀하게 어블레이션 됐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재발했는데 이때는 아까와는 달리 RBB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엑시스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때는 포스트럴 septum 쪽에서도 어블레이션 터미네이션 됐는데 한 2년 잘 지내다가 또다시 리커를 했어요. 이 세 가지 모르폴로지 다 보여주고 있었고 이때는 LB, RB, 그 미드 마이오카디아 스카에 대한 익스텐시브 어블레이션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점점 EF가 나빠지고 진행하면서 결국은 바드를 걸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만큼 인트라뮤럴 septal 스카에서 난 BT는 재발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RF로서 재발을 자꾸 하는 경우에는 이런 그 septal coronary vein 맵을 해서 여기다 가이드와이어 맵을 해서 가이드와이어 페이스 맵을 한 다음에 이걸 따라서 어블레이션 익스텐시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건 산탄젤리 리포트인데 두 개의 어블레이션 카테터를 맞대놓고 바이폴러가 아니고요. 사이멀테니어스 유니폴러 RF 어블레이션이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한 리전을 이 타겟 사이트에 잘 줄 수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제너레이터로 RF를 동시에 주는 방법이고, 뭐 이건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바이폴러 어블레이션 하는 방법인데, 바이폴러 어블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의 디렉셔널리티하고 파이버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리전이 호모지니어스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임피던스 미스매치가 있거나 컨택이 언이븐할 경우에는 스팀팝도 잘 일어나고 리전이 원하는 모양 방향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인트라코로나리 알코올 인젝션을 하기도 하고, 이 코로나리 베인에 더블 벌룬을 넣고 나서 알코올 인젝션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고, 당연히 이 헵살라인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들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트라뮤럴 septal scavity를 어프로치할 때는 LB가 3D 스트럭처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성공적인 BT 어블레이션을 위해서는 바이폴라, 유니폴라 볼티지 맵, ILM, 그리고 레이 포텐셜 맵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충분히 활용해서 매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트라뮤럴 septal scavity의 석세스 레이트는 상당히 낮습니다. 개발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ILM이나 레이 포텐셜 맵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septal coronary mapping이라든지 simultaneous unipolar RF ablation이 아마도 리즈너블한 옵션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